남현희 씨가 입장이 조금씩 보도가 되고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이거 생방송 중에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보도가 나온 것 예. 같습니다. 예, 일단 나도 속았다라는 걸 이제 자기 입으로 밝혔고, 그리고 나에게도 투자를 하라고 권했다. 그 내 주변 예. 사람들에게도 투자 권유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 피해 규모가 수십억 대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전청조가 남현희 씨에게 접근했던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딱 걱정했던 부분, 예. 설마 그러면 어떡할까, 어떡하나 싶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가장 의아한 거는 이게 뭐 그냥 접근해서 속인 정도가 아니라 결혼을 약속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이 결혼을 약속한다는 거는 어쨌든 부부가 돼서 함께 산다는 건데, 근데 어떻게 여성이 남편이 될 생각을 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 뭐 그 전에 판결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남자 역할로 사기를 친 사례들이 뭐 없진 않지만, 예, 그 어떻게 근데 결혼을 할 생각까지 했을까? 굉장히 의아해요. 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상당히 좀 내밀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제기되는 의혹들, 그리고 음. 또 제보들을 보면은 또 다른 형태의 사기 범죄가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거나 또는 계획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인들, 이 동창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음. 예전에 전창조가 나 남자로 성전환 수술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다들 안 믿고 그냥 뭐 그냥 웃고 넘어갔다. 네.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물론 실제로 그러한 일을 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 공중파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인터뷰 남현희 씨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은 그런 언급이 있어요. 이 전청조가 남현희 씨에게 임신 테스트기 결과를 여러 차례 보여줬다. 네. 근데 그 임신 테스트기에 항상 두 줄이 있었다. 음. 그런 결과를 보였다고 하는 걸 보면은 뭐 본방송 아니니까 예. 조금 더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하면은 예전에 뭐 꼭 이 사건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참고를 음. 위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도 여성이 여성을 상대로 남자 행세하면서 네.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돈 뜯어낸 사건들 꽤 있거든요. 그래요? 예. 물론 이 사건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도 피해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분명히 음. 결혼 전에 성관계도 가졌고 음. 분명히 남자다. 네. 저게 여자라니 무슨 말이냐. 본인이 오히려 그 부분을 어이없어하고 황당해하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가 뭐 알면서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착각을 한 것인지 예. 뭐 그렇게 해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나중에 예. 다 확인을 해보니까 예. 그런 또 여러 가지 수법과 기법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체적으로 변화가 있거나 뭐 수술을 통해서 성별을 정말 바꾼 게 아님에도 그렇게 속아 넘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은 그동안 뭐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예. 물론 이게 전천조 씨가 남현희 씨를 상대로 그런 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세상에 참 별일 다 있다. 그리고 예. 생각보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전청조라는 사람이 어쨌든 이제 뭐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잠깐만요. 김현정 PD가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네. 생방송 중인 걸 아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네. 그럼 봐도 되겠죠? 받아야 되겠죠?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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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예. 아까 나기 전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김현정 PD가 오늘 이거 보도도 됐죠 좀 전에 네. 경찰서에서 여성인 전청조 씨를 스토킹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뭐 이런 얘기. 20대 여성 전청조를 네네. 체포했다라고 그래서 발표를 했죠. 예, 특별히 원래 그런 경우에 뭐 성별을 꼭 말하진 않는데 20대 여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여성이라는 게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여성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여성이라는 네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적인 기록상 여성으로 여전히 되어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스토킹 현행범 잡아가지고 뭐 신체 검사하고 뭐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지는 않으니까요. 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또 김현정 PD가 저희가 또 실수할까봐 네 이렇게 남자냐 여자냐 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까봐 직접 전화까지 해줬습니다. 예.
행사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행사 가는 길에 또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예. 가장 궁금했던 건 남현희 씨는 과연 몰랐는가 하는 거였는데 오늘 상황을 보면은 뭐 몰랐던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큰 사기 피해자들의 어떤 대응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좀 부정을 하죠. 예. 네, 아닐 거야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괴로워하는 거죠. 속으로는 알면서 겉으로는 이제 내색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락을 좀 끊고 예. 괴로움의 시간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아주 큰 결심을 하고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역시 남현희 씨가 뭐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해드리는 건데요. 남현희 씨가 속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예, 지금 본인도 속았다고 말을 하고 예. 다만 가끔가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중간에 인지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걸 어떡하지? 내가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속았다고 말을 하면은 진짜 이거는 이미지 큰 타격이 생기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속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다가 이제 더 크게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아니면 그렇게 어찌할 줄 모르고 내색도 못하고 가해자한테 내색도 못하고 있다가 문제가 더 커지면서 결국은 폭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드러나는 타의에 의해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전청조 씨가 스토킹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얘기가 속보로 나오고 예. 또 경찰에서 20대 여성 전청조 씨를 체포했다라는 확인까지 해준 상황에서는 예. 이제 남현희 씨가 나도 속았다, 완전히 속았다, 피해자다라는 입장을 낸 것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다행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뭐 본인은 이게 망신스럽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예, 실제로 이 사기가 많이 진행되기 전에 여기서 중단이 된 게 네. 다행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기가 많이 진행되기 전이라고 했던 것도요. 어찌 보면은 좀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남현희 씨를 상대로 한 예. 것들. 근데 이 사기라는 게 우리 법상 사기죄는요. 예. 그 재산 범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사기죄 되는 거 아니고요. 여자가 남자로 거짓말했고 뭐 결혼 못하는 상황인데 결혼하겠다고 해서 뭐 이렇게 언론 인터뷰했다는 거, 속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네. 뭔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기죄인데 남현희 씨에게 사기를 쳤느냐 이거는 이제 그래서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네. 오히려 남현희 씨에게는 뭔가를 계속 줬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고급 승용차도 주고. 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남현희 씨와 가까운 사이가 되고 또 남현희 씨와 함께 언론에 등장하고 대중 앞에 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주된 목적일 수 있는데 예. 이것도 이미 진행이 된 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 그동안 언론 보도 통해서 확인된 그동안의 사기건들은 사실 피해자가 10여 명이고 피해액을 합해보니까 3억 원 정도인데 네. 이게 그 사기계에서는 큰 사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기계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 이거 뭐 이런 범죄는 뭐 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걸로 보이고요. 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점점 더 큰 사기꾼, 제대로 된 사기꾼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을 그러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건으로 삼은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여기서 함께 다뤘던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렇게 사기를 치면서 굳이 왜 드러내고 인터뷰까지 했을까? 네. 자기 얼굴을 다 보여주고 했을까 하는 건데 예. 사실은 그게 이제 사기 행각의 일환이었던 네. 거네요. 이 부분도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아니 남현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그리고 아니 여성조선 인터뷰하면은 요즘에는 그 월간지를 사가지고 종이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보도가 이제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서 이제 유통이 되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SNS 통해 가지고 사진 글 이런 거 퍼지고 커뮤니티에 글 올라오면 이거 전 국민이 다 알게 된다는 그렇죠. 거를 알고도 이렇게 감행했다. 그랬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네. 또는 두 번째.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 정도까지 퍼질 줄은 몰랐다. 네,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세 번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뭐냐면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문제가 될 걸 알았음에도 어쩔 수 없이 감행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좀 나눠보면 첫 번째, 예. 남현희 씨가 너무 좋은 거죠. 남현희 씨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결혼 약속도 재혼 약속도 했고 정말 진지하게 행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벌 3세와 네네네. 네. 그걸 비난할 수 없어요. 그거 욕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여성지 주요 매체와의 인터뷰를 덜컥 잡았을 수 있는 거죠. 또는 언론사에서 기자가 접촉을 했는데 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청조 씨가 마다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또는 전청조 씨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좀 불이익이라고 하면 좀 정확하지 않겠네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몰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투자금 회수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 뭐야 남현이랑 뭐 한다고 해가지고 돈 투자했는데 너 왜 이런 것도 뭐 결혼한다고 하고 뭐 이걸 어떻게 믿어? 야 돈 내놔 라고 한다든지 고소할 거야 라고 해서 좀 위험을 감수하고 무리수를 둔 것인지 이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아니 이거 누구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이거 왜 인터뷰했는지 내가 알아. 이렇게 야 이래서 인터뷰한 거지 100%야 다른 가능성 없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건 전청조 씨 본인 아니고서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아주 이상한 설마 그랬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추측을 다양한 각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이상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는 그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사건이 이렇게 급속도로 알려지고 또 지인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그러면서 사기도 더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된 건데 그 전에 했던 인터뷰나 전에 보도된 뭐 그런 내용들 또 그 지인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전혀 못했을까 하는 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인터뷰를 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 네네네. 네. 이것도 좀 가능성을 좀 나눠봐야 돼요. 경우를. 첫 번째는 실제로 좁은 의미의 허언증. 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인지도 못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정말 본인은 그렇게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진짜 허언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걸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 허언증, 허연증 하는 게 다 같은 걸 의미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다 각자 내가 생각하는 허언증, 누가 말할 때 그 의미의 허언증이 다 다르긴 한데 좁은 의미의 허언증이라면 본인도 모르고 하는 거니까. 사실 허언증의 뭐 정의를 하자면은 그런 거니까 그럴 수 있고요. 또한 두 번째 왜 이렇게 했느냐 보면은 이게 본인도 알지만 그동안 성공 사례들이 있던 거예요. 계속해서 사기계에서는 아주 작은 사기들이지만 그래도 수년간 돈을 얻어내긴 했어요. 물론 적발돼서 감옥도 가고 유죄 판결도 받았죠. 그리고 그 판결문 인용된 판결문을 보면 피해액이 변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갔다 온 거거든요. 대부분이 변제가 안 됐어요. 어쨌든 그러면은 다음 사기 쳐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사기 쳐가지고 그 전에 사기를 위해서 썼던 비용들을 또 충당한 거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건의 사기 중에 어떤 건은 이렇게 사기 쳐가지고 뭐 호텔비라든지 고급 호텔비라든지 이런 거를 냈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 사기를 쳐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기 돌려막기네. 그러다 걸리면 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자잘한 사기들을 쳐서 어쨌든 돈을 뜯어봤어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게 사기의 성공이라는 게 완벽하게 속여가지고 처벌도 안 받고 그냥 돈을 뜯어내는 성공도 있지만 어쨌든 그 돈 가지고 쓰면은 그것도 사기꾼한테는 성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어나간 거 아니냐. 물론 규모가 확 커졌고 또한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와 달리 모든 사람들이 전청조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비슷한 일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졌겠죠.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가 막 나올 때 좀 궁금했던 게 뭐 사소한 부분이지만 아무리 스토킹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고 해도 그렇게 갑자기 스토킹이 인정될 수가 있나? 며칠 전까지 결혼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같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스토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 경찰이 체포를 한 게 남현이라는 유명인과 관련돼서 바로 움직인 건가? 아니면 원래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나서서 바로 체포를 하는가?
스토킹 처벌법이 있죠. 근데 예. 스토킹 인정되려면 이제 그 반복 등이 인정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한 번 뭐 했거나 짧게 했거나 뭐 지속 반복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예. 스토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스토킹 범죄도 아니죠. 하지만 경찰 발표에 따르면 스토킹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하니 예. 날짜가 이제 하루이고 예. 한 번 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인정을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스토킹 현행범 체포가 아니더라도 스토킹 처벌법에 보면은 예. 뭐 응급 처분도 있고요. 응급 조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잠정 처분도 있고 응급 조치, 긴급 응급 조치 뭐 잠정 처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랜 기간 계속 반복돼야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사안이 심각해 보이면 바로 조치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전제도 스토킹이어야 되는 거고 네. 그 스토킹이 되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하긴 합니다만 이걸 현장에 출동할지 말지를 재판해가지고 판결 내린 다음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폭력이든 아동학대든 스토킹이든 경찰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대응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좀 비극이 이어졌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적극 대처를 했고 이번에는 잘했다고 봐야죠. 결국은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혐의로 어떤 범죄가 있다고 봐서 어떻게 잡았는지는 뭐 문서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해서 일단은 잡아갔던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남현희 씨한테는 이제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예,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하고요. 예전에 낸시능 씨 때도 그랬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스토킹뿐만 아니라 뭐 발표는 이제 스토킹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협박도 스토킹과 별개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것을 또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강도로 어떤 이야기가 함께 무엇을 사용해서 언제 했는지에 따라서 또 이제 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예, 뭐 주거침입 미수 이런 것도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냐, 도대체 어디냐. 만약에 공동 현관이다. 이제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출입문이 여러 단계로 있잖아요. 뭐 번호 눌러야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짐작을 해보면 그 전에 이미 그런 번호를 공유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짐작이 지금 개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직은. 뭐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런 걸 속을 수가 있는가, 여자가 남자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자고 하는 걸 어떻게 속을 수 있는가 하는데 이 사기 사건들 보면은 속이려고 안 먹으면 다 속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참고하려고 예전 사건들 같은 경우도 좀 돌이켜 보고 판결문도 보고 이러면은 또 그 판결문만 가지고 다 파악이 안 되면은 예전 신문 기사 같은 것도 좀 봅니다. 최근에는 상당 부분 익명화가 돼 있고 기사들도 그리고 범행도 구체적으로 잘 묘사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정착됐죠. 그런데 예전 기사를 보면은요. 상당히 적나라하게 범행 수법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일간지뿐만 아니라 뭐 주간지라든지 아니면 일간지라 하더라도 이런 사건들을 아주 특집으로 크게 보도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좀 놀랄 정도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이 남자 행세해가지고 결혼하자고 하고 예전에 그 이제 혼인미자 가늠죄도 있고 뭐 이럴 때입니다. 근데 이제 여자랑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또 뭐 논란이 되고 하는 거죠. 이미 밤에 불 꺼놓고 잠자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 내가 그걸 구분 못하겠냐. 아무리 유튜브라고 하더라도 뭐 제가 보고 들은 내용을 다 전달할 수 없다는 게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내가 그걸 구분 못하겠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나중에 다 드러나고서는 이제 지금과 완전 다른 뭐 환경이었잖아요. 이런 게 보도되면은 주변에서 뭐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세상이었는데도 당시 그런 보도들을 보면은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은 그러면 없겠느냐? 장담할 수 없죠. 그렇죠. 장담할 수 없죠. 물론 지금은 그때에 비해 가지고는 정보도 많고 뭐 세상이 확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사기가 지금도
똑같은 수법들이 돌고 있으니까요. 폰지 사기. 네, 똑같죠. 네. 예, 복잡하지도 않잖아요. 네. 그리고 네. 아까 말한 뭐 재벌 3세 누구누구 혼외자. 파라다이스. 예. 파라다이스는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네, 계속 나와요. 네. 또 그리고 제가 새벽에 이제 원고 준비하면서는 여러 건의 실제 사기 사건들도 넣어놨습니다만 오늘 뭐 시간이 뭐 너무 없어가지고 뭐 언급도 못했죠. 그 모나코 공주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제가 직접 한 사건이에요. 네. 네. 어떤 남자가 뭐 지금 얘기해도 되나요? 네. 괜찮나요? 네. 시간이 되나요? 네. 혹시 뭐 지금 나오는 보도 뭐 새로운 게 있으면 좀 제가 화면 못 보니까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네.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친 겁니다. 모나코가 있죠, 모나코. 네, 프랑스 아래에 있는 그 국가라고도 하고도 뭐 공국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모나코 왕, 뭐 왕자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야, 그렇죠. 왕이 없죠. 예. 왕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나라가 있죠. 네. 그런데 거기 공주, 모나코 공주. 이게 사실 예전에는 수십 년 전에는 약간 좀 유머 소재 또는 약간 밈, 지금으로 말하면 밈 같은 거였죠. 모나코 공주 이런 게. 그렇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네. 어쨌든 이 모나코 공주가 있는데 모나코 공주에 숨겨진 남자가 있다. 근데 그게 불륜 상대인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불륜 상대는 아니고 한국인인데 남자가 한국인인데 결혼 상대다. 결혼 상대다. 그런데 이 결혼 상대인데 이 한국인이다 보니까는 아직은 공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 뭐 편의상 왕가라고 할게요. 이 왕가에서 공개를 감추고 있다. 한국인이라.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 모나코 공주가 아예 이 남자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아예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그래서 들어올 때 그냥 몸만 오면 안 되잖아요. 거액의 돈을 들어오려고 한다. 사실 이게 얘기가 조금만 달라지는 거지 본질 구조는 똑같아요. 왜 이거 돈 들어오는 거 이거 뭐 똑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여기서 승인을 안 해준다. 외교 갈등이 일어날까 봐.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승인을 안 해줘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지금 만나기로 했는데 좀 로비를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지금 돈이 묶여가지고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말했던 겁니다. 자기가 그 남편이다. 남편일 사람이다. 예, 결혼할 사람이다. 네네. 그래서 로비 자금을 뜯어내는 사건들. 뜯겼어요, 실제로? 네. 왜냐하면 그 돈 들어오면은 후하게 쳐준다고 하는 거죠, 사례비를. 이거 이런 거 많아요. 사실 앞에 모나코가 나오고 공주가 나오고 한국인 사이가 나오고 하니까 뭐가 좀 독특한 거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국권 사기 여전히 있죠. 엄청 많죠. 국권 사기 등장하는 사람 후세인도 있고 뭐 이디아민도 있고 뭐 가다피도 있고 전두환도 있고 박정희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진짜. 그렇죠. 이 국권 교환 사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있어요. 지금도 뭐 종로 가고 명동 가면은 어딘가 커피숍에서 이런 얘기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기술 투자 사기. 항상 있죠. 이거 물로 자동차를 가게 만든다. 그런 거 있죠. 네, 이것도 탐정에서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고요. 사람들이 속을 수 있어요, 충분히. 속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해자가 생기는 거고, 가해자가 있으니까 속는 사람 생기는 거거든요. 피해자를 너무 욕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피해자 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사기꾼이 사기 치려고 맘먹고 덤비면은 속을 수밖에 없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전 세계에서 이메일 혹시 안 들어옵니까? 많이 오죠. 많이 오죠. 아마 저도 많이 오는데 주로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어떤 그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어서 지금 안전을 위해서 망명을 하려 하는데 이주하려고 하는데 이 반군 세력이 우리 가문에 이 돈을 붙잡아 놓고 안 주고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는 내가 옮겨놨는데 그 돈을 빼려면은 마중물이 필요하다. 그러니 빨리 달라. 그러면은 지금 돈 찾아가지고 뭐 수억 원 주겠다. 이런 내용들. 제가 그런 메일을 처음 받은 게 1997년이었어요. 20세기에. 그때 인터넷이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그때 이미 그런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그땐 진짜인 줄 알고 답장도 했네요. 답장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뭐 거기서는 나이지리아의 나이지리아 많죠. 나이지리아의 어떤 재벌급 석유 재벌인데 내가 회사를 정리하고 망명하려고 한다. 실제로 뭐 산유국이니까. 도와달라 뭐 그런 내용이어서 답장 보내고 했었는데 도와드렸습니까?
도와주고 싶었죠. 돈이 없었죠. 그 사람이 원하는 돈을 줄 수가 없었죠. 다행이네요. 네. 예. 답장 보내면 또 답장이 옵니까 다시? 답장 오죠. 오, 야 걸렸다 하고. 예, 이제 구체적으로 너의 정보를 달라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봤습니까? 근데 자기가 뭐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자금이 필요하다. 네. 이것을 한국에서 해결해 주면은 내 한국에 와서 후위 살해하겠다. 동업을 하자 뭐 그런 내용. 너무 똑같네요. 사실. 네. 그게 97년이니까 벌써 몇 년 전인가요? 25년 정도 됐네. 예. 그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인터넷을 통해서만 이렇게 편지가 이제 스팸 메일이 막 오는 거지. 이게 인터넷 없을 때도 어딘가 다방에서는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사기는 지금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리고 뭐 봉이 김선달도 그렇게 했죠. 네, 그렇죠. 예. 너무 옛날 얘기 아닌가요, 봉이 김선달? 네. 봉이 김선달. 예. 그래서 뭐 피해자를 욕할 수는 없고요. 네. 어쨌든 조심하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반응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에도 이미 남현우 씨를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로 보는 것이 맞죠. 물론 일부는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공범 아니냐, 알고 한 거 아니냐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남현희 씨는 정말 몰랐고 자기 이름을 사칭해서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걸 알게 된 후 바로 결별을 선언했다. 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혹시 이 전청조 씨와 관련해서 최근까지도 어떤 투자 제안을 받거나 또는 뭐 어떤 사업 설명을 듣거나 또는 남현희 씨를 들먹이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과 결혼할 건데 또는 내가 이런 사람과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해라라는 그런 제안을 받으신 분 계시면은 뭐 경찰이든 언론이든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가 또 있었잖아요. 네네. 뭐 정치인이 신고를 해서 고발을 했죠. 네. 이미 뭐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네, 그게 뭐 이달 중순이라고 하니까 며칠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창업 관련 세미나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동업하자면서 대출 받아와라 이렇게 말했다는데 유죄 판결 받은 판결문을 보면은 이 대출 받아와라 이렇게 말한 건들이 꽤 있거든요. 물론 이게 돈이 많은 사람에게 사기칠 때는 뭐 대출 필요 없죠. 있는 돈을 이제 뜯어내는 건데 그렇지 않고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대출 받아와라 이렇게까지 하는 거거든요. 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재판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만 수사에 착수했었거든요. 유사한 사례들이 그동안 그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김현정 PD가 좀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충분히 한 듯 크크. 고생하셨어요. 물결 두 개까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고생하셨어요. 이거 나오면 어떡합니까? 충분히 했으니까 빨리 끝내라.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청취자들도 많이 질문하셨던 건데 남현희 씨가 받은 고가의 자동차 수억 원대라고 하는데 그거는 반환해야 하는 것인가? 반환해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근데 이게 받은 건 맞아요? 받았다고 나와 있으니까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받았다는 게 잠깐 사용권만 받은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 소유자가 된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걸 몰라서. 근데 어쨌든 아예 소유권 반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잠깐 타라고 준 거 아니에요? 잠깐 타라고 줬으면 뭐 문제될 게 없는데. 그리고 이게 누구 소유인지도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선물이다 가져라 하고 줬지만 알고 보니까 뭐 렌트한 거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다양한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처음에 이 보도 나왔을 때 뭐 이름의 특이함 그리고 또 저는 뭐 이제 예전에 비슷한 사건을 여러 건 해봤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 사건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그거를 넘어서 실제로 돈이 많은 삶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비싼 선물들을 주고받고 했을 정도면은 또 아주 비싼 곳에 살고 있으면 지금 살고 있다는데 같이 와 정말인가? 와 그동안 비슷한 사람들 가짜들이 말하는데 이거는 진짠가?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네. 하셨습니까? 저도 뭐 알려지지 않은 중국계 재벌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희처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고 막상 그 상대방 당사자가 되면은 누구든 속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아파트도 그렇고 이 차량 선물도 그렇고 그동안 같이 있었다는 뭐 같이 다녔다는 경호원, 운전기사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냥 역할 대행으로 그냥 알바처럼 한 거냐? 아니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같이 움직인 거냐? 일당인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지금 뭐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수사가 진행되면은
아마도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 뭐 본격적으로 파고들 거기 때문에 네. 내용들이 오늘 뭐 이 시간부터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방송하는 동안도 계속 속보가 나와서 소화를 못할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뭐 며칠 더 두고 보면 많은 것들이 더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뭐 단순히 연예계나 스포츠계 가십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건이거든요. 사회 사건이고 앞으로 또 재판까지 수사와 재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봤습니다. 예. 김현정 PD가 5분만 해달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30분이 됐어요. 예, 그 김현정의 5분만이 왜 30분이 되는지를 직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사건은 사실 뭐 몇 시간 더 해도 얘기거리가 많은 사건이죠. 예.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지만 어쨌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탐정 갑자기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예. 어제 축구 보고 밤에 와가지고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예, 그 축구 얘기는 이제 내일 댓글에서 해주시고,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네. 예, 본방송 끝나고 5분만 더 하기로 한 댓글수가 길어졌는데요. 예, 전청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사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본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